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인데요. 갑질 논란으로 구속까지 됐었는데 검찰이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됐을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되셨는데 아직도 혐의는 부인하십니까? 신경 한마디만 해주세요. 가맹점주들의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됐을 당시 모습인데 이 검찰이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특히 가족들에게 특혜를 준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게 공개가 되면서 이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야, 이게 갑질 경영의 이 총망라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현장에서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우선 정우현 씨 이 회장의 아들에게 공짜 급여가 제공이 됐는데 이 정우현 씨 아들은 현재 이제 MP그룹의 부회장으로 있거든요. 예. 아들이 한 90억 원의 이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는데 빚을 지게 됐는데 금융이자가 한 매달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부회장인 아들한테 월급이 2,100만 원인데 월급입니다. 예, 월급이 예. 2,100만 원인데 이 매달 지급되는 이자가 5천만 원이니까 9,1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주기도 했어요. 자, 그럼 계산을 12 곱해보면 거의 11억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아들인 부회장의 이제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전혀 이제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었고요. 이런 점에서 아들은 또 검찰이 진술하기에 또는 저는 회사 경영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진술까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경영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한테 연봉을 11억 원씩 주고 이 아들은 유흥주점으로 법인카드로 2억 쓰고 평소 편의점에서 5천 원 이하 소액 결제도 법카로 쓰고 이거는 무슨 죄라고? 횡령이죠. 횡령. 네,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MP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 아닙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검찰에서 이런 그 기업의 횡령 사건을 조사할 때 가장 많은 그 경우가 이런 어떠한 그 경영하고 실질적으로 관계 없는 이제 유령인을 이제 뭐 회사 임직원으로 등록시켜놓고 예. 월급식으로 빼돌리든가 아니면 회사 업무하고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그 내 돈을 쓰는 걸 갖고 이제 회사 돈을 쓴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횡령인데 이거는 이제 그 아들이 그 월급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인상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네. 심지어 자신의 초상화를 이렇게 만드는데 회사 돈 9천만 원을 썼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회사 돈이 본인 돈이라고 생각을 한 것 회사 같아요. 돈이 우리가 싼짓돈이라고 그냥 주머니에서 막 빼다가 사실 요즘에는 이 이슈가 과거에 조금 개인 사업 하시거나 가족회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또 네. 횡령 배임으로 많이 처벌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왜냐하면 아들뿐만 아니라 딸 그리고 아들의 장모 동생 그러니까 뭐 일감 물어주기 근무 안 하는데 유령 임원 딸의 어떤 가사 도우미의 월급 220만 원도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는 거 해외까지 보면 가네요. 예. 사실은 이거는 약간 그 법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초상화도 9천만 원을 돈을 주고 초상화 2점을 제작해서 회사 건물에 다 걸어놨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이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그래서 회사 돈 손해 입힌 게 횡령 금액이 91억 7천만 원. 네. 회사에 입힌 손해액은 64억 6천만 원.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손해를 회사에도 분명히 준법 감시인이라든가 뭐 사내 변호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아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이거를 브레이크 걸지 않았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가맹점주를 자살에 이르기까지 했었는데 네. 그 얘기도 나왔네요. 무슨 직영점을 갖다 옆에 내면서 탈퇴하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초점 박살을 내겠다. 무슨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전 참 왜냐면은 그 미스터 피자가 예전에 상생 기업이다, 굉장히 성공한 기업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언론에서 굉장히 또 훌륭한 그 경영인으로 많이 띄워주기도 했었고, 그랬던 사람이 한꺼풀을 벗겨놓고 보니까 회사 돈을 뭐 자기 맘대로 썼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에서 또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갑질의 완성판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아마 가맹점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와 비슷한 유사 사례들이 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정위도 조사하고 검찰도 수사가 필요하면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파급 효과가 많이 생길 거예요. 단순한 이제 횡령죄로 기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그 조세범 처벌법에 또 걸려요.
네. 주로 이제 이 정도면 아마 특가법에 해당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그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것 자체가 또 법인세 탈세, 또 소득세 탈세,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다 또 이게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주주들이 또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 민사적인 배상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주 세트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하필 최근에 호식이 2마리 치킨이나 또 이렇게 피자 이런 먹는 업체에서 이런 갑질 행태 이런 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거 운영하는 업체 회장님들도 장난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온순해요. 그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목줄은 단단히 메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화제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탈북자 임지현 씨. 입북자죠. 이제는 입북자로 불리겠습니다. 네. 자, 북으로 간다.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 이게 맞다면 북으로 갔다 본인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태찬? 뭐 정확하게 사실 임지연 씨의 이제 이 재입국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고요. 뭐 경찰에서도 이 현재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 지인들의 이제 뭐 증언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나 이제 카카오톡 뭐 SNS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뭐 전혜성 씨 이제 임지연 씨가 가명이죠. 중국에서 이제 위장 결혼한 남편이 이 돈을 빼가서 중국으로 가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중국에 가서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지금 얘기는? 지금 얘기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와서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이 SNS를 대화 주고받은 내용인데 건데요. 예. 단돈 이제 8,000원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머리를 짧게 잘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 한국에서 이미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입국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 다시 북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임지연 씨의 전 남자친구, 한국에 살고 있는 전 남자친구가 한 방송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나서 이 여성이 임지연 씨가 북으로 가려고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나서 이틀 뒤에 사진이랑 카톡이 오더라고요.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단돈 8,000원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갈 거다. 제가 좀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잘 지내라 하고 카톡을 탈퇴해버리더라고요. 네, 단돈 8,000원으로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저때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건데요. 북한에서 공개한 임지연 씨의 모습도 굉장히 머리가 짧은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릇된 생각과 남선에 가면은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좌우지되는 남선 사회에서는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4월 달인데 이제 저게 3월 달에 얘기라고 하니까 이미 북한으로 우리가 지금 물론 아직까지 100%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이제 열쇠를 고시텔을 나가면서 열쇠를 방 위에 올려놓고 왔던 거, 냉장고에 코드를 뽑아놨던 점, 그리고 옷까지를 다 챙겨갔고 사진까지 다 뽑아갔을 정도니까 이거는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라는 이제 관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이 사실은 외양 쪽으로는 한국에 굉장히 적응을 잘해 보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혼자서 또 한국 생활하는 게 녹록하지 않았고 그런데다가 중국에 이제 뭐 사실혼으로 알려졌는데 그 남편하고도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전 남자친구도 곁을 떠나버리고 하면서 좀 극히 외로움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단돈 8,000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머리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크게 큰 일이 있고 결심을 할 때 머리를 손질한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입북을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임지연 씨 전 남자친구, 한국에 살고 있는 남자친구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한을 떠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외로움이 엄청 컸죠.
혼자 사는 것도 싫어했고 어머니 보러 갈 거다. 너랑 헤어지면. 이미 북한으로 갈 것을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쁘게 아니라 이제 나쁘게 된 것이다라는 주장, 그리고 간첩설 등등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어떤 입법경이라든지 이런 게 밝혀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중 간첩일 수도 있다라는 당연히 의혹이 나죠. 근데 물론 이제 입국하는 과정에서 뭐 납치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이렇게 탈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친북 성향이 강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간첩이 내려와 갖고 접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국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임지연 씨를 아마 딱 타겟으로 삼아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북한 쪽에서 어떤 인사가 와갖고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은 임지연 씨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 본인한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보장을 받지 않고 과연 이렇게 그냥 선뜻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서 뭔가 사전에 사인을 받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입북이든 탈북이든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 좀 명명백백하게 그 동기와 원인, 그리고 북한에서 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파악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